안녕하세요. 자, 올해 정시 지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진학사에 새로 추가된 기능 때문인데요. 이게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이해하면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변화가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작년, 재작년, 3년치 수능 정답지를 전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엄청난 무기를 가진 것 같지 않을까요? 네, 진학사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과거 3개년 합불 데이터가 딱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 정답지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이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제 진학사에서 원서 접수를 하려고 보면요. 특정 학과에 지난 3년 동안 칸수별로 실제로 누가 붙고 누가 떨어졌는지 그 결과가 그대로 공개됩니다. 이거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바로 이 화면처럼요. 딱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작년, 그러니까 2024년 결과를 보니까 7칸은 다 붙었고 5칸부터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갈렸네요. 그런데 2023년에는 5칸까지도 전원 합격이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작년에 이 학과가 좀 빡셌구나 하는데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의 완벽한 참고서처럼 보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데이터를 그냥 보이는 대로만 믿는 순간 어쩌면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읽는 법부터 알아야 해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얼마나 정확한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데이터는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오직 진학사를 이용한 학생들의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진학사 이용률이 아주 높은 상위권 대학들은 데이터가 꽤 정확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하위권 대학들은 표본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표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진학사가 그 학과 학생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냐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표본이 부족하면 실제로는 내 앞에 100명이 더 있는데 진학사에는 10명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내 등수가 실제보다 훨씬 높아 보이겠죠? 겉보기엔 안정권인데 알고 보면 신기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는요, 그냥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서 수천, 수만 명의 생각을 움직이고 결국 입시판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 A 학과가 있다고 쳐보죠. 작년 결과를 보니까 5칸에서도 떨어진 사람이 있고 4칸은 아예 전멸했네요. 어때요? 딱 봐도 여긴 좀 위험한데? 하는 생각이 들죠. 섣불리 지원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B학과가 있어요. 와, 여긴 작년에 5칸은 전원 합격이고요. 심지어 4칸에서도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A학과랑 비교하니까 어때요? 훨씬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디에 지원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B를 선택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딱 한 발짝만 더 나아가야 해요. 나 말고 다른 수천 명의 경쟁자들도 지금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B학과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점이죠. 바로 이게 함정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짜 위험한 건요, 우리가 상향 지원하는 학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정도면 안정적이겠지라고 믿었던 바로 그 학과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어딘가 펑크가 나길 기대하면서 상향 지원하는 것보다 내가 안전카드라고 생각했던 그 5칸, 6칸짜리 학과가 정말로 믿을 만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흔히 폭발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데이터가 너무 좋아 보여서 너도 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몰려드는 거죠. 그 결과 올해 합격선이 말도 안 되게 하늘로 치솟아버리는 그야말로 재앙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작년에 합격하기 쉬웠다는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둘째, 수많은 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와, 여기다 하면서 몰려들죠. 셋째, 갑자기 엄청난 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그 학과에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이 올해 입시에서 가장 피 터지는 전쟁터로 바뀌는 겁니다.
작년의 꿀이 올해의 독이 되는 순간이죠. 이게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6칸에서 떨어지고 5칸 쓴 학생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 일, 매년 여러 대학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데이터 공개는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전문가의 전략은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단순히 숫자를 보지 말고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야 합니다. 둘째, 이 표본 믿을 만한가? 항상 의심해야 하고요. 셋째,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학과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디로 쏠릴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안전한 곳은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그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진학사에서 보여주는 최초 합격 인원 있죠? 이걸 그 학과의 실제 모집 인원으로 나눠보세요. 만약에 20명 뽑는 과인데 진학사가 최초 합격자를 5명밖에 파악 못했다면 이건 진학사 스스로도 우리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표를 보면 표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와닿으실 겁니다. 표본이 작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등수는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보다 점수 높은 애 한두 명만 더 들어와도 칸수가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안전카드라고 믿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와, 여기 6칸인데 작년에 다 붙었대?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곳은 사실 수많은 경쟁자들이 몰려드는 폭풍의 눈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5칸짜리 학과가 훨씬 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 점수로 이 학과가 안전할까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 다른 모든 경쟁자들은 과연 어디를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군중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역으로 이용해서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